2003년도에 국망봉이죠. 포천에 있는 국망봉에서 6명이 조난당하고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 그 다음 산에 대한, 우리 한국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 별거 있겠어? 동네산인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나중에 사고사례 분석에 나옵니다. 이분들이 명절 맞아가지고 형제들이 모여서 스키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그 스키장에서 이 국망봉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벼운 등산으로 생각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오후 5시 35분쯤에 길을 못 찾겠다고 여기서 조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출동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9시 현장 도착했던 9시 25분쯤 거의 4시간 정도 경과된 상태에서 7분 능선에서 4분이 돌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장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 3시간도 못 버텼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생존의 최우선 요소는 체온 유지다. 어떤 재난 상황과 생존 상황을 고려하든 간에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요소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필수적으로 잘 챙겨라. 그런 얘기를 강조한 이유가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간 사내 기사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라이터도 랜턴도 보험 파카도 지참하지 않아서 포천에 있는 국망봉의 일가족 총 6명이죠. 부부 3쌍입니다. 3쌍의 부부와 조난, 결국은 4명이 사망사고 났다는 그 전말을 디테일하게 다뤘습니다. 보면 2월 1일 설날 세 형제 부부인 6명이 산행에 나섰다. 결국은 허술한 산행 준비, 즉 흥적인 산행이 결국은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11시에 산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지기 전에 갔다 올 수 있겠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11시 이 코스 자체를 어떻게 따라가냐에 따라서 이게 6시간 코스가 여기 나오네요. 이 코스 서쪽인 정암 저수지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이게 6시간 소요된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쉬거나 눈이 있을 경우는 이제 눈을 조심해서 가다 보면 속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최소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미 11시에 출발했다는 이게 뭡니까? 아무리 못해도 5시면 하산해야 돼요. 5시 넘어가면 무조건 일몰입니다. 그러면 6시간밖에 딱 떨어진 6시간이죠. 정말 딱 떨어진 6시간. 그런데 변수가 생겼겠죠. 왜냐면 산행 준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아이젠도 없었을 거고 스패치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5시 44분에 조난 신고를 합니다. 이미 일몰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안타깝게 사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죠. 코스나 산행 얼마나 걸린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길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5시 가까이에 조난이 신고를 한 거죠. 5시 44분에. 그래서 길을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 다니던 길도 눈이 오게 되면 길이 가려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 족적을 잘못 착각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족적, 아주 일부적인 족적들을 착각해서 결국은 길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동네 산에서 보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어쨌거나 이 눈에 있는 발자국이 잘못된 발자국이나 다른 방향의 발자국을 착각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조난을 당한 겁니다. 구조선에 따르면 남자 3명 모두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불필요 라이터도 없었다. 흡연자라 하더라도 흡연자는 특히 라이터를 갖고 다니면 안 되겠죠. 특히 산에. 하지만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겨울 산행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저체온증 예방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라이터가 아니더라도 불을 피울 수 있는, 쉽고 빠르게 불을 피우고 확실하게 악천후가 오더라도 불의 시작점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챙겨 다녔어야 돼요. 굉장히 기본적입니다. 꼭 라이터가 아니더라도. 산에 담배 피러 가거나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라이터나 불 피우는 도구를 챙겨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제한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조난 상황을 대비해서 체온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생존 장비인 불 피우는 도구를 겨울에 챙겨 다니지 마라. 이 내용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담배 피우거나 음식을 내먹기 위해서 이런 발화도구, 라이터라든가 뭐 성냥이라든가 이런 것들 씻고 빠르게 불 피울 수 있는 거 갖고 다니는 사람은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해야죠. 하지만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응급처치 킷 안에 넣거나 하면 파이어 킷으로 따로 생존 장비로 구비했을 경우에는 이건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불을 장난으로 이렇게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또 실제 생존 상황에서 불 피웠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산림청에서 처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말 그대로 법은 사람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설사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존,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 피웠다면 그걸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고 이 발화도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 다니라는 얘기예요. 산에 가서 담배 피우거나 음식 해 먹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 기호식품과 나에 대한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 발화도구를 갖고 다니는 건 반드시 지탄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떤 몸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발화도구를 챙겨 다니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규정과 법률로는 분명히 제약을 걸어놔야 되겠죠. 외부로부터 열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불을 피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핫팩 같은 거 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그럼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을 피워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 열 복사를 통해서 빼앗긴 열을 계속 보충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최소한 챙겼어야 돼. 결국은 다시 35분경에 119 연락했네요. 다른 데는 다시 44분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다시 30분경. 결국 탈진, 그 다음 길을 잃어버려서 결국 119 연락했습니다. 근데 119 연락되더라도 안타깝게 현장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상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3시간 정도, 아니 4시간도 안 돼서. 그만큼 체온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을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벌써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을 이제 발견했고요. 나머지 사람 찾기 위해서 또 구조대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협곡 쪽에 4명을 발견했는데 라이터도 없었고 랜턴도 없었고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냥을 시작해서 결국 조난당하고 거기에서 지금 저체온증의 위험에 빠졌고 이미 의식이 없는 사람, 이미 피로동사 위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다가 결국은 구조대원이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불 중요합니다. 구조대원도 살리기 위해서 불을 피운단 말이죠. 겨울에. 법보다 우선 이게 사람의 생명과 가치니까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처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악용하는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죠.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을 피운 것은 그건 존중받아야 됩니다. 자, 결국은 그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 저체온증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면서 또 나머지 대원들은 실종자를 찾죠. 결국은 밤 10시 돼서 남이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이미 사망하신 분이 나왔고 4명이 결국 저체온증 사망했습니다. 밑에 보면 또 모닥불 피우는 곳에서 살리려고 불을 피워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6명 중에 4명이 사망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불 피우고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렇게 이 체온을 회복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체온증 빠진 사람은 살리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어떤 장비에 의해서 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 현장에 살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등산호 겉옷도 보온 겉옷도 없고 레이어링 시스템은 뭐 고사하고 보온 겉옷도 없고 스패츠도 없고 손에는 얼음덩어리 있을 정도 다 노출 장갑도 없고 캐주얼 점퍼 입으셨고 쫄바지 입으셨고 거기다가 옷가지가 흠뻑 적어졌어요. 왜냐면 무리하게 이제 길 찰려하다 보니까 땀이 나고 땀에 대한 대응을 못하니까 결국 얼어버리고 그것이 또 이제 저체온증 원인이 되고 더 가속화되는 거죠. 젖은 옷을 계속 입었으니까 안에서부터 계속 열손실이 발생되고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그럼 피로동사를 가는 거죠.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이런 1년의 저체온증 사망으로 이어가는 과정들이
요소에 발견되고 중간에 딱 끊었으면 됐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불을 피운다거나 여부를 옷을 빨리 갈아입힌다거나 애초 길을 잃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올라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협곡에 장가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라이터만 있었으면 불을 피워서 보온도 하고 그 다음 그 위치가 좀 더 빨리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불꽃이 보이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낙엽이 많으니까 불쏘 시계도 많죠. 눈 아래에도 있습니다. 눈이 쌓여있더라도 눈 아래 눈 걷어내고 아래쪽 건조된 부분 아니면 바위 아래에 보면 건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불 시작점 만들고 그 조금 열이 많이 확보되면 젖어있건 얼어붙은 그 나뭇가지 낙엽들도 건조됩니다. 그럼 다시 연료를 쓰는 거고 그 과정에서 빛이 조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대원도 빨리 어느 위치에서 조난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랜턴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밤에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불은 열도 만들어내지만 빛도 만들어냅니다. 즉 저체온증에 필요한 여론도 제공하지만 뭡니까? 구조 신호에 빛도 제공하기 때문에 조난 상황에서 불을 피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존 우선 요소입니다. 딱 두 가지. 이 라이터로 불만 피웠어도 보온도 하고 뭐요? 조난 현장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구조대원분들이 하는 거예요. 왜? 현장에 직접 본인들이 그렇게 구조하고 상황을 보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난당했을 때 제가 강조하는 조난 대응 원칙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대응한다 그러면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구조대원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등산을 즐겨 오셨다는 거예요. 등산을 좋아를 했기 때문에 등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좀 쉽게 생각했던 거죠. 동네산을 생각했는데 문제는 국망봉만 안 가봐가지고 그날 그냥 즉흥적으로 국망봉을 가는 걸 선택했던 겁니다. 이렇게 즉흥적인 선택이 얼만큼 겨울산의 위험 요소인지 이분들이 잘 어떻게 보면 보여주셨다기 좀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한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 맞아요. 한겨울에 발목만 접질려도 못 걷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못 잡아요. 이게 또 눈 아래 지형들 파악이 안 돼서 잘못 뛰면 또 완전 낙상사고로 이어지고 균형 잡기도 어렵고 미끄럽다 보니까 양발로도 균형 잡기 어려운데 한 발 다쳐버리면 못 움직입니다. 그럼 밤을 버텨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오다 보니까 밤을 못 버티는 거죠. 약초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가지를 이용해서 열십자로 묶어서 뭐냐면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위에다가 펀초가 아니라 판초죠. 판초나 약초꾼들은 이제 비닐 많이 갖고 다닙니다. 비닐 덮어가지고 현장에서 응급 텐트를 만들죠. 쉘터를 만든단 말이죠. 그 안에다가 가스버너로 공기를 가열해가지고 대류 현상을 만드는 거죠. 복사와 대류를 통해가지고 체온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존이 가능해요. 밤을 버틸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약초꾼들도 이렇게 챙겨 다니는 이유는 그들도 그런 어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판초 플러스 아니면 뭐 그룹 쉘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 비닐 쉘터 같은 것도 파는 거 그런 것만 있었더라면 라이터보다는 즉흥적으로 바로 열을 만들 수 있는 작은 가스 버너. 제가 생존변하게 챙겨 다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이렇게만 챙겼더라도 그죠? 살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것만 누구 한 명만 6명 중에 누구 한 명만 이렇게만 챙겼더라도 아마 사상전에 저렇게 많이 안 나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3일뿐만 아니라 그냥 응급처치 킷이라는 걸 꼭 챙겨 다니게 하고 그 응급처치 킷 안에 파이어킷 개념으로 불을 위기상에 피울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조기교육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응급처치 킷 안에 뭐 소독약, 뭐 진통제 이런 들어있는 붕대에 들어있는 그런 응급처치 킷 안에 플러스로 이 파이어 킷을 구성하도록 교육을 한다 그러면 사계절 이거 꼭 1, 2, 3월 만에만 그 저체온증 사고 발생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악천후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그런 응급처치 킷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그 교육을 해주고 조기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라이터만 강조하면 좀 힘든 게 라이터가 있어도 불을 못 피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덕유산에서 있었던 사고에 라이터가 7개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불을 그 악천에서 피우는 훈련 안 하다 보니까 라이터만 있으면 불을 쉽게 피울 수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개가 있었는데 무용지물이 됐던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이 저체온증 사망, 2명이
저체온증에서 더 시간이 더 많이 지연됐다 그러면 사망했을 그런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라이터만 있다고 불을 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될 수 있는 파이어킷을 잘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라이터와 백업을 반드시 챙겨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등산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산행 리더라면 이런 파이어킷을 잘 챙겨 다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직접 이제 같이 실습도 하고 했었고, 등산학교가 산림청 산하 아닙니까? 산림청 산하에서도 뭡니까? 비상상에서 불 피우는 교육을 당시에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사람의 가치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유지가 돼야 돼요. 산에 갈 때 인화 도구들, 인화 물질들, 또 화기청 금지 맞아야 해야 됩니다. 단 그것이 생존 킷이나 서바이벌 킷 또는 응급처치 킷 안에 있는 것은 용인되어야 돼요.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담배 피울 사람 없어요. 거기 있는 거 끄집어내 가지고 이 조리해 먹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구조하거나 하면 우리가 뭔가 그 응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서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렇듯이 법으로는 신호 위반하지 마라, 과속하지 마라, 그 다음 중앙선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차량 운전할 때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외의 상황처럼 생존 상황이라면 그렇게 차량을 운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용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처벌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한 어떤 행위였기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든 벌금이든 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린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파이어킷으로 구성하고 응급처치 킷 안에 포함시키도록 교육을 한다 그러면 진짜 비상 상황에서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끔 교육을 한다 그러면 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담배 피우거나 조려 먹을 사람은 그렇게 까다롭게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욕먹고 처벌 받아야 되죠. 법은 유지하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지도하자. 즉 칼을 제대로 관리하고 쓸 수 있는 방법, 안전하고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교육하자는 거죠. 칼 자체가 위험하니까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아니면 쓰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등산학교든 학교 교육에서든 또 기타 여러 사립 어떤 그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교육하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좀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을 챙겨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산불 내지 않고 진짜 생존 상황에서 사람을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을 쓸 수 있는가, 이걸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주면 이런 문제, 남용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길을 잃었으면 멈췄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뭡니까? 보조 배터리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길을 찾아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의 장비에 대한 중요성도 반드시 산행 전에 확인하고 챙겨가야 된다는 것도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랜턴, 당연히 헤드랜턴 필수죠. 여벌의 보온 의류, 방한복이죠. 그 다음 버너, 물 끓이신 도구, 버너가 아니더라도 그런 컵 같은 것들, 물 끓이신 도구, 그 다음 비상식, 이동 중에 행동식 같은 것들은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요걸 최대한 활용하려면 불 피울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 쉽고 빠르게 불 피울 수 있는 도구 플러스 백업 도구. 왜냐하면 라이터 같은 경우, 성냥 같은 경우도 사용하다 보면 상황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온도든 주변에 습도든 아니면 그때 당시 날씨든 그런 환경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최대한 덜 받는 백업도 챙겨 다녀야 돼요. 그것도 교육이 필요합니다.